4, 5년 전부터 통증이 있으셨다 그죠? 예, 예, 예. 그 따로 운동하는 거 있으세요? 운동은 하는 거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거든요. 농사일. 예, 따로 허리와 관련돼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죠? 예, 척추관 협착증은 뭐냐면 예, 예. 이제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나 인대의 힘이 약화돼서 척추가 이렇게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실상 관리형 질환이기 때문에 예, 예. 허리를 강화시키는 혹은 허리를 스트레칭 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검색을 하셔서 허리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허리 근육 자체를 강화시켜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통증이 시술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네. 걸을 때 걷고 난 다음에 계속 쉬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간헐적 파행 양상이 나타나면 좀 더 진행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이런 경우는 척추의 신경에 이렇게 나오는 부위에 염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염증이 잘 안 생기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혹시 음주 자주 하시나요? 예, 술은 조금 먹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음주가 사실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제 그걸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선 지금 복용하시는 알코올 양보다는 좀 줄여서 드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잠은 잘 주무시나요? 예, 잠은 잘 잡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랑 수면 상태가 그 염증 호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협착증 자체를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척추 주변에 있는 그 조직들에 발생하는 염증을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해당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동침이나 약침이라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병행을 하거나 혹은 침치료나 뜸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지금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네, 기본적으로 척추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알코올이나 수면 상태를 점검을 할 것, 세 번째는 염증이 발생해서 잘 안 가라앉는 경우에는 네. 그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를 할 것, 이제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면은 네. 한 달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네네. 이제 약에 의해서 염증이 일부 줄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아버님이 염증 지금 때문에, 보면 예. 그 약이나 기타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만큼 알코올이나 기타 염증 발생할 만한 생활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진단을 해서 좀 더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80, 온라인 85세입니다. 85세시고요. 네, 아, 지금 죄송한데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m 75, 몸무게는 55kg. 75에 55kg예요. 좀 약간 마르셨네요. 네, 원래 이 정도 체중이셨나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75kg 나왔어요. 그러면 한 20kg가 빠졌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한 17일 만에 빠져. 예? 한몫 많이 빠지는 거 아니고, 예. 빠진 시간이 15년 넘게 걸렸어요. 15년 정도요. 네. 아버님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시죠?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이면 어떤 배달이실까요? 미공소 치과. 아, 기공소 치과. 네. 자, 보시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요. 85세시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해지시겠죠? 네. 거기다가 키하고 몸무게를 봤을 때는 뭐 다른 원인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허리라든가 배의 근육량도 좀 부족할 거라고 좀 보이시고요. 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허리라든가 관절이 좀 다른 분들보다 좀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좀 마르신 편이다 보니까 좀 약할 확률이 크다고 보이고요. 네. 거기다가 약간 배달하시는 일이 기공소 치과시면은 뭐 무거운 걸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는 좀 하시는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하루에 예.
두 시간 반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걷습니다. 2시간 반 차 타고 네. 1시간 반 걷고, 그건 이제 차를 갖다 한 7, 18번 갈아탑니다. 아버님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무리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2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예, 이 차를 타는 게 앉아서 타시는지 뭐 서서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로 앉아 다닙니다. 예,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좀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만약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더라도 가능하시다면 한 2, 30분에 한 번씩 좀 일어나서 자세를 바꾸는 게 좀 필요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안 아프지만 좀 불편하다 하셨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아버님. 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맞는 주사는 이제 진통제다 보니까 네. 맞는 순간 안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버님 치료의 방법은 우선 그 일하시는 걸 좀 줄이시든가 일을 하시더라도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을 좀 줄여서 앉았다 서서 섰다라든가 이런 자세를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그다음 지금 허리라든가 제가 복부에 있는 지금 보면은 근육을 보통 차로 갔다 한 30분 타고 갈아타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거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가능하다면 배라든가 허리의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한의원 가셔갖고 좀 상담을 받으시고 침 치료라든가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침 치료라든가 약침 치료도 중요하지만 한약 치료 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약 지금 치료를 해서 네, 여보세요? 예. 일주일에 두 번 한의사에 침을 맞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 받고 계셔요. 네, 침을 맞고 있습니다. 한약은요. 한의는 안 먹었습니다. 한약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은. 보게 돼가세요. 예, 한약 드시면서 약침 치료 받고 이러시면 좀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다음 생활 관리도 네.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버님. 네. 예,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그 박지훈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게 현대의학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시되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 이게 연관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표현하신 것처럼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계속 축 처져 있고 뭔가 좀 활력소가 되는 음료수라서 자극적을 자꾸 원하게 되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이제 부신 피로 증후군인데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요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개념이 좀 아직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서 신장의 기능을 좀 올려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자극을 지속적으로 과도 항진된 상태로 자극을 받다 보면은 이 부신 호르몬이 쭉 다운이 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초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치료. 한방에서는 감기, 울기나 간양 상황증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쭉 호르몬이 쭉 다운이 돼가지고 몸이 축 가라앉았고 만성 피로가 되는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을 올려준다든가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쪽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뜸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 그 기능을 올려주는 약침 치료도 있거든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상담받고 치료 받아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연세가 69세고요. 예. 이제 저게 몸에 아픈 거는 이제 그 어깨 여기 몸 네네네. 밑에 어깨에서부터 손등까지. 예, 시리시다고 하셨고요.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님. 예. 어머님 지금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키하고? 키는 1m 한 140까지는 안 되고요. 네네. 또 몸무게는 61kg, 2kg 61kg 정도 되시고. 예. 뭐 특별히 요즘에도 뭐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은 안 하고요. 좀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편이에요. 많이 앉아 계신 편이고
예. 시린 것 때문에 따로 치료 받으셨다던가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한의원이든 예. 아니면 뭐 양방병원이든 간에. 예, 그런 건 시린데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검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시린 것으로는 따로 치료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 예, 예. 네, 그리고 뭐 혹시 속이 이를테면 뭐 음식물 찬 거 조금만 마시거나 뭐 드셔도 설사하신다든가 뭐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거는 없는데 네네. 제가 차분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몸에 갈증이 많이 나요, 여름에. 몸에 갈증이 많으시고. 예, 예. 그래서 찬 걸 많이 드시진 않으시고요. 그래서 찬 걸 물을 찬 걸 많이 먹죠. 물은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지금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둘 다 같이 시려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예, 예. 어느 순간부터 뭐 손이 시렸는데 발도 시리고 이런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이렇게 손하고 발하고 네네.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손등까지 무릎에서부터 발등까지 이렇게 시려요. 네, 따로 뭐 이를테면 목 쪽이라든가 허리 쪽에 뭐 디스크라든가 다른 치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허리 디스크 이제 뭔 수술로 4번, 5번 뼈 네네. 그거를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2005년도. 수술하신 적 있으시고. 예. 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물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당뇨든 혈압이든 이런 약들이요. 예, 지금 먹는 약은 혈압은 한 10여 년 동안 먹고 있어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예. 그리고 다른 약은 드시는 건 없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 시리다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크게 이제 신경 쪽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시리다는 걸 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몸이 이제 정말 이 신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몸이 찬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은 정말 뜨거운데 이런 손이나 발 쪽으로 그런 기운이 전해지지 않아서 시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뭐 찬 걸 드시거나 이래도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예. 갈증은 되게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불면 증상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잠은 잘 자요. 잠을 잘 먹고. 주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있어서도요. 한의원에서 예. 치료를 할 때 첫 번째로 경추나 아니면 요추 쪽에, 그러니까 손이 시릴 때나 이럴 때에는 경추 쪽, 목뼈 쪽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방향을 접근을 많이 하고요. 예. 뭐 무릎이라든가 다리가 시릴 때에는 꼬리뼈라든가 허리뼈 예. 쪽에 자극을 통해서 신경을 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시림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약 처방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근데 예.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순환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예. 이 순환력이 떨어지는 게 몸에 있어서 너무 열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예. 찬 것인지 사실은 조금 더 감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혀라든가 아니면 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어머님 상황을 더 잘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어머니 이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그렇게 예. 진맥을 해보시고 손이 예. 시리는 거나 발 시린 거에 대한 한약 처방 이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시린 증상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뭐 예. 식은땀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예,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식은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얼굴 쪽인가 아니면 손발 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몸 전체적으로 네. 특히 이제 머리에서 얼굴 쪽에서 땀이 많이 그러니까는 상체 쪽에서 땀이 많이 나요. 상체 쪽으로 분명히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이 흉격 가슴 쪽에 뭔가 억울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럴 때 쓰는 처방들이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추 쪽이 차서 그럴 수도 있는 병들 치료하는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예.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예. 진료 받으시면 확실히 그걸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일단 진맥을 네, 짚어봐야 진맥을 알겠네요. 받아보시면 분명히 이제 침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목 쪽이라든가 허리 예. 쪽에 그쪽 예.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맥을 통해서 구별을 아. 좀 더 하면 예.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처방들을 받아서 분명히 손 시린 거, 발 시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씀이지만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주는 상황들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하다못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피로를 누적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어느 정도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우리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이 안 돼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도 하니까 최대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 특히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면 수면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수면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상적인 것 중에 있어서 이를테면 손발이 뜨겁거나 아니면 뭐 얼굴로 화끈함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갱년기 증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푸신 피로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단순하게 뭐 갱년기 증상의 호르몬 상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신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한 뭐 제 스트레스라든 네.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와,